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 수업은 16주 중 최소 6주 이상을 PBL이라는 방법을 적용하여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PBL이 무엇인지, PBL 수업은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 단계마다, 절차마다 여러분이 꼭 알고 수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BL 수업이란 무엇일까요? PBL은 Problem Based Learning의 약자로 Problem, 문제를 Based, 기반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Learning, 학습이 일어나도록 하는 수업 방법입니다. PBL 수업이 지금까지의 수업과 가장 다른 점은 학습을 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일어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강의식 수업에서는 교수님이 학습해야 할 내용을 강의를 통해 전달한 후 학생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면 PBL 수업은 교수의 강의 없이 처음부터 학생들에게 문제를 주고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 교수님은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수업 방법이 낯설지요? 근데 왜 이런 낯선 PBL이라는 수업 방법을 적용하려고 할까요? 실제로 PBL이라는 방법을 활용한 많은 수업에서 학업 성취, 문제 해결력, 비판적 사고, 이해력, 과제 수행 능력, 개념 획득, 학습 태도, 자아 개념, 학습 흥미, 사회성, 내적 동기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학습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PBL 수업 효과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존의 수업 방식보다 학생들은 스스로 학습을 통해 더 많은 배움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PBL 수업의 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PBL 수업은 지금 화면 밖에서 여러분을 자상하게 쳐다보고 계시는 교수님께서 여러분에게 PBL 문제를 제시하면서 시작됩니다. 문제를 받은 여러분은 팀 활동을 통해서 문제 확인 과정을 거친 후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수집, 문제 재확인 및 해결안 도출 과정을 거친 후 문제 해결안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발표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학습 결과 정리 및 평가 과정을 거쳐 PBL 수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각 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BL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일어나도록 하는 수업 방법이므로 여러분은 제일 먼저 문제를 받게 됩니다. PBL 수업에서 사용되었던 문제 하나를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시 1. 교과목명 바이오 에너지. 문제. 수송용 바이오 연료 보급 확산 아이디어 보고서 작성. 당신은 바이오 환경과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이다. 어느 날 학교 게시판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송용 바이오 연료 보급 확산에 대한 팀별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는 공고문을 보게 되었다. 공고 내용에는 공모전에 1등으로 입상하는 팀은 상금 500만 원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직 7급 공무원으로 팀원 전체를 특채한다는 특전이 적혀 있었다. 평소 전공 관련 기술직 공무원 진로에 관심이 높았던 당신과 당신의 친구들은 함께 공모전에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고문에 제시된 공모전의 구체적인 가이드는 다음과 같다. 1. 제목 2016 전국 대학생 바이오 연료 보급 확산 아이디어 공모전. 2.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신재생 에너지과. 3. 공모 내용 포스트 2020 신기후 체제 대비 수송용 바이오 연료 보급 확산 아이디어 보고서. 4. 보고서 작성 주안점 바이오매스 자원별 바이오 연료 생산 추이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할 것. IEA 국제에너지기구 및 EU, 미국, 일본의 국가별 정책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동남아시아 국가 바이오매스 자원 확보 진출을 위한 전략 내용을 포함할 것. 5. 유의사항 작성 분량, 형식 A4 용지 20매 내외 아래 한글 사용 본문 글씨 11포인트 제출 기한 2주일 이내 일반 국민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에 포함된 영문 약어 및 전문 용어에 대한 풀이를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 포함시킬 것. 인용 자료에 대한 명확한 출처를 각주로 명기할 것. 예시 2. 교과목명. 고급 디지털 통신. 문제. 주 백주부의 비밀 레시피를 유출한 산업 스파이를 잡아라. 주 백주부는 업무 편의상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지만 보안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직원들이 등록된 컴퓨터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문서의 무결성을 확인하기 위해 MD5로 각 문서마다 해시값을 보관하고 있다. 얼마 전 주 백주부는 경쟁사에서 주 백주부의 상품의 핵심이 되는 비밀 레시피를 알아내기 위해 산업 스파이를 보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비밀 레시피의 MD5 해시값은 77963B7A, 931377, AD4AB, 5AD6A9CD718AA 이다. 장금희는 해당 비밀 레시피에 접근 가능한 직원으로 주 백주부는 장금희를 경쟁사에서 보낸 산업 스파이로 의심하고 있다. 그래서 주 백주부의 보안팀은 장금희가 비밀 레시피를 유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얼마 전부터 장금희의 행적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지만 특별히 의심스러운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주 백주부에 등록되지 않은 노트북이 주 백주부의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장금희의 컴퓨터와 접속하는 것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보안팀은 주 백주부 내에서 낯선 사람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누군가 주 백주부의 무선 네트워크에 접근했을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다. 장금희의 컴퓨터 192.168.1.158에서 해당 노트북으로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채팅 메시지를 보냈고 해당 노트북은 곧 사라졌다. 보안팀은 그때의 패킷을 캡처해서 가지고 있지만 패킷을 분석할 수 없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당신은 포렌식 조사관이다. 당신의 임무는 해당 패킷을 분석하여 장금희의 채팅 대화 내용과 장금희가 무엇을 보냈는지 알아내는 것이다. 또한 알아낸 사실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물을 복원해야 한다. 당신은 요구사항에 대한 답과 증거물이 들어간 결과 보고서를 10장 내외로 작성하여 2주 뒤까지 제출해야 한다. 상세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장금희의 채팅 아이디는 무엇인가? 2. 메신저의 첫 번째 대화 내용은 무엇인가? 3. 장금희가 전송한 파일의 이름은 무엇인가? 4. 위 파일의 매직 넘버는 무엇인가? 처음 4바이트. 5. 파일의 MD5 값은 무엇인가? 6. 비밀 레시피는 무엇인가? 어떠세요? 기존에 접했던 문제와는 많이 다르지요? 네, PBL 문제는 실제적이고 비구조화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문제가 실제적이라는 것은 인공적이지 않으며 실세계에서 다루어지는 진짜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견되는 진짜 문제는 지식이나 기능이 고립되어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맥락 안에서 이해되기 때문에 학습자의 유의미한 경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같은 화학의 원리라 할지라도 요리에서 사용되는 화학적 지식과 화학약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화학적 지식은 다르게 적용되어야겠죠. 따라서 지식에 대한 이해는 지식이 사용되는 맥락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PBL에서의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발견되는 실제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다음 특징으로 문제가 비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은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과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구조화된 문제들은 일반적으로 문제 상황 안에 알고 있는 사실과 목적, 해결 방안을 위한 절차들이 잘 진술되어 있습니다. 즉, 구조화된 문제는 학습자들에게 문제의 모든 요소를 제시하고 제한된 숫자의 전형적인 또는 잘 구조화된 규칙이나 원리를 적용하도록 요구하며 해답이 정해져 있거나 이해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나오는 수학이나 과학과 관련된 응용 문제나 단순한 적용 문제들이 이 부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 정답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정보나 제한된 지식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일상생활의 맥락에서 접하게 되는 복잡한 문제에 전이되는 데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비구조화된 문제는 문제와 관련된 상황이나 요소가 잘 정의되어 있지 않고 문제 상황이나 문제 진술에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비구조화된 문제는 다양한 해결책과 해결 경로를 가지고 있거나 해결책이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해결책을 평가하는 기준도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적절한 해결책에 대한 만장일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결자가 해석의 과정에서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나 신념을 표현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PBL 문제 특성을 이해하셨나요? 여러분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러분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만한 실제적인 문제이면서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고 과정을 요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매우 심혈을 기울여서 문제를 제작하셨답니다. 문제를 받았다면 이제 문제 확인의 단계입니다. PBL의 가장 핵심이 되는 과정입니다.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이론 및 내용 등을 교수님이 강의를 통해 친절하게 알려주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스스로 학습 내용을 결정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실천해 나가셔야 합니다. 문제 확인 단계에서 여러분이 사용하게 될 그룹 활동지입니다.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생각, 사실, 더 알아야 할 것, 학습 자원, 실천 계획, 역할 분담, 일정을 팀원과의 토의를 통해 작성해야 합니다. 생각, 아이디어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 해결해야 할 문제, 결과물의 형태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아이디어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 보여드렸던 예시 첫 번째 문제에서 생각은 생각, 가정들, 아이디어, RPS 및 RFS의 개념과 신기후체제 포스트 2020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정책에 있어 수송용 바이오 연료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한 자료를 조사, 바이오매스 자원별 수송용 바이오 연료 생산 추이 데이터를 수집 분석, IEA 국제에너지기구 및 주요 선진국의 국가별 관련 정책 자료를 수집 분석,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제도적 홍보적 측면으로 나누어 준비. 사실, 팩트는 문제에 제시된 중요한 사실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꼭 고려해야 하는 것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서 더 학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구성하는 모든 사실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실만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는 문제를 명확히 이해하고 중요한 단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제에 제시된 사실에 대한 확인이 끝나면 이와 관련하여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고 있는 사실들, 팩트, 바이오매스 자원별 바이오 연료 생산 추이, 보고서 작성 분량, 형식 및 기한, 작성 분량, 형식, A4 용지 20매 내외, 아래 한글 사용 본문 글씨 11포인트, 작성 기한 2주일 이내. 일반 국민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에 포함된 영문 약어 및 전문 용어에 대한 풀이를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 포함시켜야 한다. 인용 자료에 대한 출처를 각주로 명기해야 한다. 다음으로 더 알아야 할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학습 내용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전 단계인 사실 확인 단계와 연결됩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사실이 확인되면 자연스럽게 문제 해결을 위해 조사해야 할 과제가 도출됩니다. 이때 학습자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면 학습해야 할 과제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학습 과제 도출은 PBL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며 이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그 수업에서 무엇을 학습해야 하는지 깨닫고 그 문제가 어떻게 자신의 학습에 영향을 주는지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더 알아야 할 것, 러닝 이슈, IEA 국제에너지기구 수송용 바이오 연료 정책 동향 자료 및 관련 데이터, 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국가별 수송용 바이오 연료 정책 동향 자료 및 관련 데이터, 바이오매스 자원별 바이오 연료 생산 추이 데이터, 동남아시아 국가별 바이오매스 자원 보유 및 바이오 연료 생산 추이. 다음은 실천 계획 수립 단계로 도출된 학습 과제를 실제로 어떻게 학습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실천 계획에는 역할 분담, 자료 검색 방법,
시간 계획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천 계획, 액션 플랜, 1차 회의, 더 알아야 할 내용 문헌 조사 및 분석을 위한 자료별 조사자 분류. 2차 회의, 조사한 내용 논의, 필요한 아이디어만 선별 및 구체화, 부족한 자료에 대한 논의. 3차 회의, 최종 결과에 대한 분석 및 보충 작업, 보고서 작성 개요 및 발표 자료 구성에 대한 논의. 역할 분담, 팀장, 과제 수행 계획서 작성 책임, 최종 문제 해결안, 정책 보고서 초안, 발표. 팀원, 채택된 해결안 자료 수집 및 조사 내용 분석 정리, 발표 자료 작성. 개인, 자기 성찰 보고서 작성. 일정, 총 3주, 문제 해결 1에서 2주차, 해결안 발표 3주차. 다음은 학생들이 작성한 그룹 활동지 샘플입니다. PBL 연습하기. 문제 확인 단계에서 생각, 사실, 학습 과제, 실천 계획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이해가 잘 되시나요? 처음이라 힘드시죠? 지금부터 PBL 연습 과정을 통해서 PBL 문제 확인 과정을 이해해 봅시다. 문제. 우리는 한국판 섹스 앤 더 시티의 스타일리스트, 동대 영화 제작사의 스타일리스트 팀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번에 동대 영화 제작사에서는 패션으로 사회를 들썩이게 했던 패션 미드, 미국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를 한국 영화로 만들려고 합니다. 주연 배우 4명을 한국 배우로 대체하고 이들을 선정한 이유와 이들에게 어울리는 패션 스타일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세요. 선정된 패션 스타일 포트폴리오는 한국판 섹스 앤 더 시티 주연 배우 4명을 뽑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최종 스타일리스트 팀으로 정해질 것입니다. 분량, 비포, 포트폴리오북 10장. 네. 자, 여러분 문제 다 읽어보셨죠? 네. 그럼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간단히 요약할 수 있는 학생이 있나요? 지연 학생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패션 미드 섹스 앤 더 시티 영화를 한국 영화로 만들기 위해서 주연 배우에게 어울리는 패션 스타일의 특징이 뭔지 아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 같아요. 아, 네. 지연 학생은 주연 배우들의 패션 스타일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궁극적인 해결안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모두 동의하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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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이해했다고 봐도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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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지 정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생각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알면 좋을지, 그리고 무엇을 찾아보면 좋을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것, 알고 있는 것을 토대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영화 속 4명 주인공의 캐릭터를 먼저 파악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캐릭터에 따른 패션 코디네이터 방법들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코디를 하는지 알아야 하니까요. 네, 지연 학생은 주연 배우들의 캐릭터와 패션 코디네이터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세요? 네. 네. 그럼 또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우선 저희가 패션 스타일리스트가 되는 거니까 패션 스타일리스트가 영화 제작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제작해야 하니까 패션 포트폴리오는 또 어떻게 제작하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결과물을 효과적으로 제시하려면 패션 스타일리스트가 하는 일과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다른 학생들도 같은 생각인가요? 네. 네. 혹시 다른 의견은 정윤 양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저는 섹스 앤 더 시티 미드를 한국 영화로 만든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4명의 배우들이 갖고 있는 캐릭터를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한국 배우와 또 그들에게 잘 어울리는 패션 스타일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윤 학생은 섹스 앤 더 시티 미드의 특성을 알아보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어요. 다들 동의하시나요? 네. 네. 자, 그럼 생각 단계에서 의견이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네. 네. 네, 그럼 사실 단계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단계는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 중에 문제 해결을 위해 꼭 고려해야 하는 것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서 더 학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가 알고 있나요? 우리의 역할이 영화 제작사의 패션 스타일리스트라는 점입니다. 또 어떤 것을 알고 있죠? 우리가 제작한 패션 스타일 포트폴리오가 한국판 섹스앤더시티 주연 배우 4명을 뽑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섹스앤더시티 한국 배우 4명의 캐릭터를 위해서 패션 스타일 포트폴리오를 비포 10장 분량 정도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들 동의하세요? 네. 네, 우리가 알고 있고 고려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많은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혹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서 더 학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전부 새로 다시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학습 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습 과제에서는 생각, 사실 단계에서 이야기된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정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학습해야 될 내용을 선정하는 단계인데요. 문제 해결을 위해 꼭 알아야 할 학습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패션 스타일 포트폴리오를 제작해야 하니까 배우들의 체형과 이미지를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네, 주연 배우들의 체형과 이미지를 알아야 한다. 모두 같은 생각이세요? 네. 네. 그리고 섹스앤더시티 드라마를 열심히 분석해서 주연 배우들의 캐릭터와 패션 스타일을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수 학생 의견에 모두 동의하세요? 네. 패션 디자인의 요소와 원리가 뭔지 알아야 되고 또 그 요소와 원리를 주연 배우들의 캐릭터와 이미지에 적용하는 방법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동의합니다. 네, 또 다른 의견을 가진 학생이 있나요? 네, 그럼 이 정도에서 학습 과제를 마무리할까요? 네. 네. 네, 그럼 우리 작성한 그룹 활동 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기로 한 이 역할을 각각 어떻게 학습을 할지 계획을 한번 세워볼까요? 먼저 주연 배우들의 체형과 이미지 이 부분은 누가 학습해오면 좋을까요? 연습이니까 그냥 편하게 한번 대답해보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민수 학생이 해오기로 했고요.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자신이 익숙하고 잘 아는 주제보다는 새롭고 잘 모르는 부분을 맡는 게 학습에 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럼 다음 학습 과제인 섹스앤더시티 드라마를 열심히 분석해서 주연 배우들의 캐릭터와 패션 스타일에 대해서는 누가 공부해 올까요? 제가 할게요. 좋습니다. 그럼 패션 디자인의 요소와 원리를 캐릭터와 이미지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누가 해올까요? 그 부분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공부를 해오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의사소통도 잘 되고 또 다른 내용 학습할 때에도 기준이 되지 않을까요? 다른 학생 생각은 어떠세요? 네, 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우리가 정한 학습 과제를 어떻게 알아올지 지금 실천 계획까지 다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수업까지 각자 맡은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 수준으로 학습해서 다른 팀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오시고요. 그리고 혹시 서로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찾으면 이 클래스에 올려서 서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문제 확인 과정이 끝나면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수집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자료 수집은 그룹 구성원 각자가 맡은 부분에 대해 개별 학습을 하면서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는 많은 자료를 찾아서 읽고 정리하여 구성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를 작성해야 합니다. 각자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주셔야 좋은 학습 성과를 거둘 수 있으니 모두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자기주도적으로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여 정보를 찾고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평생 학습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개별 학습 이후 다시 그룹별로 모여 각 개인의 학습한 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취합하여 학습한 생각, 사실, 학습 과제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이 문제 재확인 및 해결한 도출 과정입니다. 개별 학습을 통해 각자 새로운 것을 학습한 학습자는 자신이 맡은 부분에 대하여 전문가의 입장이 되어 각자 공부해 온 것을
나눕니다. 학습자는 문제 확인 단계에서 도출된 학습 과제에 대해 각자 학습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더 많은 내용을 학습하도록 동기화되며 특정 내용에 대한 학습뿐만 아니라 학습하는 방법과 문제 해결 방법을 학습하게 됩니다. 즉,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문제 해결에 적합한 것인지 판단하고 문제를 분석, 종합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재확인 단계 이후 학습자는 다시 자료 수집 및 학습이 필요한 학습 과제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다시 공유한 후 문제에서 요구하는 해결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최종적인 해결안에 도달할 때까지 문제를 재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안은 학습자가 학습한 내용을 문제에서 요구하는 형태로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프레젠테이션 자료, 동영상, 환자 처방전, 설계안 등 다양한 형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문제 재확인 및 해결안 도출 단계를 거쳐 최종 문제 해결안을 만들어서 수업 시간에 각 그룹별로 준비한 문제 해결안을 발표합니다. 이 단계에서 자신의 팀이 도출한 아이디어와 다른 그룹의 아이디어를 비교하고 우수 사례를 접하고 성찰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전체 토의를 통해 가장 바람직한 해결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BL 학습 결과를 정리하며 학습 결과 및 수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룹별로 문제 해결안 발표가 끝난 후 교수자는 문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어야 하는 개념, 원리, 절차, 이론 등에 대한 정리와 요약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학습했으며 이미 알고 있던 기존 지식이 어떻게 발전하였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학습 결과의 정리는 교수자의 강의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작성하는 성찰 일지를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성찰 일지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학습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학습자에 대한 평가는 교수자뿐만 아니라 동료 학습자에 의해서도 이루어집니다. 동료 평가는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동료 평가는 학습자로 하여금 타인의 수업 준비도, 학습 동기, 성실도, 다른 학생과의 관계, 성취 수준에 대해 평가하는 것입니다. 학습자들 사이에서 같은 팀의 동료를 평가하는 것은 관찰을 통하여 타인의 사고 과정을 모델링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또한 개개인의 학습자가 팀원으로서 책임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른 그룹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PBL의 개념, 효과, 진행 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렸습니다. PBL 수업에 대해 이해하셨나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은 이 클래스에 올려놓은 이 동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성공적인 수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즐거운 수업 되세요.